안녕하십니까?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창호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는 어떠셨나요? 혹시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허리야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화장실 가시려고 첫 발을 내딛는데 발바닥이 찌릿하게 아프거나 무릎이 뻣뻣해서 이게 뭐지?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제 외래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기계 같아요. 한참 움직여야 그나마 좀 풀리는 것 같고,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약물 치료도 있고 주사 치료도 있고 물리 치료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집에서도 혼자서도 비용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보조적인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을 계속 해왔거든요. 오늘은 그런 고민 끝에 임상에서 경험한 하나의 방법을 시청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기존 치료를 대신하는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완적으로,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혹시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시청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나눠주세요. 다만 개인적인 의료 상담은 꼭 병원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왜 발바닥과 우리 몸의 다른 부위 통증이 연관이 있을 수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가락부터 머리끝까지 모든 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뼈도 연결되어 있고, 근육도 연결되어 있고, 신경도 연결되어 있죠. 특히 발바닥에는 족저근막이라는 아주 중요한 조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발 뒤꿈치에서 시작해서 발가락까지 이어지는 두꺼운 막 같은 조직이에요. 마치 활시위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족저근막이 단순히 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종아리 근육과 연결되고 그 종아리 근육은 또 허벅지 뒤쪽 근육과 연결되고 그게 또 골반과 허리까지 이어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걸 근막 연결망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을 감싸고 있는 막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2018년에 나온 연구를 보면 발바닥을 자극했을 때 다리와 허리 근육의 긴장도가 변한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해부학적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외래에서 가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오신 분이 발바닥을 살짝 눌러보니까 여기도 통증을 느끼십니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발바닥이 아프다고 오신 분이 허리나 무릎도 함께 불편해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이게 100%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개인차가 있고 통증의 원인도 다양하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발바닥과 다른 부위의 연관성은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파스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파스에 들어있는 멘톨이나 살리실산 같은 성분들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서 국소적으로 염증을 줄이고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제가 실제로 외래에서 경험한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물론 환자분들의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 일반적인 상황들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에 남는 분은 70대 초반의 여성 환자분이었어요. 이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너무 뻣뻣해서 세수하기도 힘들어요. 였거든요. 물리치료도 받고 계시고 약도 드시고 계셨는데 완전히 좋아지지는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발바닥을 확인해 봤는데 족저근막 부위를 살짝 눌러보니까 여기도 통증을 느끼십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분께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는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추가로 발바닥에 파스를 붙여보시라고 안내해 드렸어요. 한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100%다 나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침에 일어날 때가 전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물론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도 함께 받고 계셨으니까 뭐가 정확히 도움이 됐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나빠지지는 않으셨던 거죠. 두 번째 사례는 60대 후반의 남성 환자분이었는데 이분은 무릎 통증으로 오셨어요. 계단 내려올 때 특히 아프다고 하시면서 걸을 때도 뭔가 뻑뻑한 느낌이 든다고 하셨거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치료는 받으시면서 발바닥 파스를 함께 해보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분은 파스 자체보다도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때로는 실제 물리적인 효과만큼이나 스스로 뭔가 관리하고 있다는 심리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모든 분께 효과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2년 동안 이 방법을 안내해 드린 분들 중에서 확실히 좋아졌다고 말씀하신 분은 전체의 30% 정도였어요. 나머지 분들은 글쎄, 잘 모르겠다 하시거나 별 차이 못 느끼겠다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한번 해보시되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도움이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파스 선택부터 말씀드릴게요. 요즘 약국에 가시면 파스 종류가 정말 많죠? 뜨거운 느낌의 온감 파스, 시원한 느낌의 냉감 파스, 한방 파스, 외국 브랜드까지. 그 중에서 권해드리는 건 멘톨 성분이 들어간 냉감 파스예요. 왜 냉감 파스냐 하면 온감 파스는 자극이 좀 강할 수 있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은 피부가 얇고 민감하시니까 처음에는 순한 냉감 파스로 시작하시는 게 안전해요. 성분표를 보시면 멘톨이나 살리실산 메틸 같은 게 적혀 있을 텐데 이런 성분들이 국소적으로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붙이는 위치를 말씀드릴게요. 발바닥을 한번 만져보세요. 발 뒤꿈치에서 시작해서 앞쪽으로 손가락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딱 가운데쯤에 좀 두꺼운 부분이 만져지실 거예요. 여기가 바로 족저근막이 가장 두꺼운 부위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발 뒤꿈치에서 약 3-4cm 정도 앞쪽이에요. 걸을 때 땅에 처음 닿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시면 다른 부위보다 좀 더 단단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파스는 이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붙이시면 됩니다. 너무 크게 붙일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인 파스 하나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럼 언제 붙이는 게 좋을까요? 저는 보통 저녁에 붙이시라고 안내해 드려요. 저녁에 씻으시고 나서 발을 깨끗이 말린 다음에 붙이시고 밤새 주무시다가 아침에 떼어내시는 거죠. 대략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붙이고 계시는 셈이에요. 만약에 낮에 붙이고 싶으시다면 4-5시간 정도만 붙이세요. 너무 오래 붙이고 있으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매일 붙이실 필요는 없어요. 격일로, 즉 하루 건너 하루씩 붙이시면 됩니다. 피부도 쉬어야 하니까요. 붙이는 방법도 중요해요. 파스를 붙이기 전에 발을 깨끗이 씻으시고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세요. 습기가 있으면 파스가 잘 안 붙을 뿐더러 세균이 번식할 수도 있거든요. 파스를 붙일 때는 공기방울이 들어가지 않게 꼼꼼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붙인 다음에는 양말을 신으시면 파스가 떨어지지 않아서 좋아요. 떼어낼 때도 조심스럽게 떼어내세요. 갑자기 확 떼어내시면 피부가 상할 수 있어요. 모서리부터 천천히 피부 방향을 따라서 떼어내시면 됩니다. 떼어낸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발을 씻어주시고 혹시 붉어지거나 따가운 부분이 있으면 순한 로션이나 바세린을 살짝 발라주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인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먼저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경우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당뇨병이 있으시면서 발감각이 떨어지신 분들이에요. 당뇨병이 오래되면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해서 발끝에 감각이 무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파스가 너무 자극적이어도 잘 못 느끼시니까 모르는 사이에 피부가 상할 수 있어요. 만약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파스를 붙이기 전에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하시겠다면 가족분이 함께 확인해 주시면서 짧은 시간 2~3시간 정도만 해 보시는 게 안전해요. 두 번째는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말초혈관 질환이 있으시거나 심한 정맥류가 있으시거나 신부전으로 발이 자주 부으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이런 분들은 상처가 생겨도 잘 낫지 않거든요. 세 번째는 파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예전에 파스 붙였다가 발진이 났거나 가려움증이 심했던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피부에 상처나 염증이 있는 경우예요. 무좀이 있다거나 발에 상처가 있다거나 습진이 있다거나 하시면 절대 붙이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주의하셔야 하는 경우들을 말씀드릴게요. 아토피가 있으시거나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처음에 패치 테스트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팔 안쪽에 파스를 작게 잘라서 붙여보시고 24시간 후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발바닥에 사용해 보시는 거예요. 임신 중이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파스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혈류를 통해 흡수될 수 있거든요. 임신 중에는 가급적 피하시고 정 필요하시다면 산부인과 선생님과 꼭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혈액이 잘 굳지 않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작은 상처에도 출혈이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셔야 해요. 붙인 부위가 빨갛게 되거나 가려워지거나 부어오르거나 따가운 느낌이 심해지면 바로 떼어내시고 찬물로 씻어주세요. 만약에 전신에 발진이 생기거나 숨쉬기가 어려워지거나 어지러워지시면 이건 응급 상황이니까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파스만 붙이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들과 함께 하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간단한 보완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온열 요법이에요. 파스를 붙이기 전에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계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파스의 흡수도 더 잘 될 수 있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대야에 40에서 42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담으시고 발을 10분 정도 담그고 계시면 돼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으니까 손으로 먼저 온도를 확인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온도에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족욕을 하실 때 라벤더 오일이나 페퍼민트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시면 더 좋아요. 향도 좋고 릴렉스 효과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 간단한 발 마사지예요. 족욕을 한 다음에 혹은 파스를 붙이기 전에 손으로 발바닥을 살살 주물러 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중앙 부위를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돼요. 너무 세게 하실 필요는 없고 따뜻한 느낌이 들 정도로만 해주세요. 3분에서 5분 정도면 충분해요. 이때 핸드크림이나 마사지 오일을 조금 발라주시면 미끄러워서 더 하기 쉬워요. 세 번째는 간단한 스트레칭이에요.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시거나 발가락을 쭉 펴주시거나 종아리를 늘려주시는 동작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벽에 손을 대고 서서 한쪽 발을 뒤로 빼고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로 30초 정도 유지해 주세요. 종아리와 발바닥이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좌우 번갈아 가면서 3번씩 해주시면 돼요. 다만 스트레칭할 때 통증이 심해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스트레칭은 시원한 느낌이어야 하는 거지 아프면 안 되거든요. 네 번째는 생활 습관 개선이에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몸의 근육과 근막이 부드럽게 유지되려면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물을 6잔에서 8잔 정도는 드세요. 단,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해서 양을 조절하세요. 그리고 너무 짜게 드시지 마세요.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몸이 붓고 혈액순환이 나빠질 수 있어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김치나 젓갈류는 조금만 드세요.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도 중요해요. 우리 몸의 회복과 재생은 주로 잠들어 있는 동안에 일어나거든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가장 중요한 시간대니까 가급적 이 시간에는 주무시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이 방법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치 말이에요.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만능 치료법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치료든지 개인차가 있고 한계가 있어요. 이 파스 방법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기대하실 수 있는 것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부 분들에게는 경미한 통증 완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확실히 좋아졌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다 정도의 변화를 기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받고 계신 치료에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의 효과를 조금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전반적인 컨디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기대하시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먼저 만성 통증이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 방법만으로 20년, 30년 된 통증이 갑자기 다 나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실망하실 수밖에 없어요. 즉각적이고 극적인 변화도 기대하지 마세요. 파스를 붙였다고 해서 다음 날부터 갑자기 통증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변화가 있다면 서서히 조금씩 나타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 경험상 도움이 되는 분들이 전체의 30% 정도였어요. 나머지 70%는 별 차이를 못 느끼셨거나 효과가 없으셨던 거죠. 그리고 이 방법이 전문적인 치료를 완전히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심한 통증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통증이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이 부분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언제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하는지 명확히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먼저 응급하게 병원에 가셔야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갑작스럽고 극심한 통증이 생겼을 때요. 특히 외상 없이 갑자기 허리나 다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온다면 디스크나 다른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없어질 때도 응급 상황이에요. 발목을 못 올리거나 발가락을 못 움직이거나 다리가 저리고 마비되는 느낌이 들면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대소변 장애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변이 안 나오거나 대변을 참을 수 없거나 하면 척추신경이 심각하게 눌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발열을 동반한 통증도 주의하셔야 해요. 열이 나면서 허리나 관절이 아프면 감염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응급하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으셔야 하는 경우들을 말씀드릴게요.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통증이 있으시면 꼭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만성 통증은 단순히 참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에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통증도 마찬가지예요.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거나 장보기가 어렵거나 잠을 못 잘 정도라면 참지 마시고 병원에서 도움을 받으세요.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거나 점점 더 많은 양의 약이 필요하다면 이것도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해요. 그리고 통증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면 더욱 중요해요. 처음에는 가끔 아팠는데 이제는 매일 아프다거나 예전에는 움직일 때만 아팠는데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거나 하면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정확히 무슨 메시지인지 알아보세요.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발바닥 파스 방법에 대한 대규모 임상 연구는 아직 많지 않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2018년 연구도 소규모 연구였고 아직 수백 명,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방법을 실험적 보조요법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확실한 치료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도해 볼 만한 보조적 방법 중 하나라는 거죠.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걸 처음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청자 여러분이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시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과도한 기대는 오히려 실망만 클 수 있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 더 효과적인지, 어떤 조건에서 더 도움이 되는지도 더 밝혀져야 해요. 하지만 현재까지의 경험과 이론적 배경으로 볼 때 안전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통증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인화예요. 같은 허리 통증이라고 해도 원인이 다르고 생활 패턴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면 효과적인 관리법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스 방법을 시도하시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현재 받고 계신 다른 치료와 상충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른 외용제를 쓰고 계시거나 특별한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주치의와 상의해 보시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금기사항에 해당하는지, 알레르기 병력은 없는지, 피부 상태는 어떤지 미리 체크해 보시고요. 무엇보다 단계적으로 접근하세요. 처음부터 매일 하시거나 오래 붙이고 계시지 마시고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면서 조절하세요. 그리고 효과를 평가할 때도 객관적으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가?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어떤가? 이런 식으로 체크해 보시고 정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스 하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먼저 수면 패턴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증이 있으면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거든요. 가급적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침실 환경도 편안하게 만들어 보세요. 식습관도 중요해요. 염증을 줄이는 음식들을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생선, 견과류, 녹색 채소, 베리류 같은 음식들이 좋고요. 반대로 가공식품, 설탕이 많은 음식,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음식들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적절한 운동도 필요해요. 격한 운동은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가벼운 산책이나 수영, 요가 같은 운동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운동하기 전에는 꼭 준비 운동을 하시고 통증이 심해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스트레스는 근육 긴장을 높이고 통증을 더 예민하게 느끼게 만들 수 있거든요. 명상, 독서, 음악 감상, 취미 활동 등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주변 환경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딱딱한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시거나 침대가 너무 푹신하거나 베개 높이가 맞지 않으면 통증이 악화될 수 있어요. 혼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먼저 가족들에게 본인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허리가 아픈데 이런 방법을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하시고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스를 붙이거나 떼어낼 때 가족이 도와주시면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특히 발바닥은 본인이 직접 보기 어려운 부위니까 가족이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마사지나 스트레칭을 할 때도 가족이 함께 해주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서로 마사지해주고 함께 가벼운 운동을 하시면 관계도 좋아지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어떠세요? 파스 붙이는 거 도와드릴까요? 이런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반대로 가족 중에 비슷한 통증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함께 해보셔도 좋아요. 서로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통증 관리는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해요. 오늘 파스를 붙였다고 해서 내일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2주에서 3주는 꾸준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효과를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다고 해서 방심하시면 안 돼요. 통증은 재발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좋아졌다고 해서 관리를 소홀히 하시면 다시 나빠질 수 있어요. 반대로 효과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도 마세요. 이 방법이 안 맞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관리하려는 의지예요. 정기적인 검진도 빼놓지 마세요.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은 전문의와 상의해서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관리 방향을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에도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치료법이나 관리법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지는 마시고 신뢰할 만한 소스에서 나온 정보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은 의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환자 본인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의사는 도움을 드릴 뿐이고 결국 본인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관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오늘 말씀드린 파스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붙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본인의 몸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관리하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즉시 중단하시고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이 방법이 전문적인 치료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시고 적절히 대응하세요. 마지막으로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빼먹어도 되고 효과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안전하게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25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 주신 만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화면 아래쪽에 있는 빨간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을 해주시면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3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검증된 정보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이 집에서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들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무엇보다 좋아요가 많을수록 더 많은 분들이 이 유용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종 모양의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알림을 켜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건강 정보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필요할 때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정말 중요해요. 댓글란에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세요. 저도 이런 방법 해봤는데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이 부분이 궁금한데 다음에 다뤄주실 수 있나요? 우리 어머니께도 권해드렸더니 좋아하세요. 이런 진솔한 댓글들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위로도 받으시고 실제 경험담을 통해서 더 현실적인 판단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서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다음 영상 주제로도 다뤄드리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개인적인 진단이나 치료에 관한 상담은 댓글보다는 직접 병원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무엇보다 시청자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공유도 부탁드려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가족이나 친구, 이웃분들과 함께 보시면서 건강한 정보를 나누시면 좋겠어요.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카카오톡, 페이스북, 문자 메시지 등으로 쉽게 보내실 수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부탁 말씀드립니다. 30년간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정보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다는 거예요.
올바른 정보 하나가 평생의 고통을 줄여줄 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정확하고 안전하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만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과장하지도 않고 근거 없는 이야기도 하지 않겠어요. 오직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만 콘텐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이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모여서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정보와 꾸준한 관리로 분명히 나아질 수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저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